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동방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 택배를 통해서 물건 받으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 수혜주로 오늘도 역시나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2,65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은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어찌 보면 수혜를 잇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새벽 2시 정도 제가 미증시를 계속해서 보다가 밖을 네. 잠시 봤는데 쿠팡 관련된 그 택배가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대형 식자재를 구매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설령 간다 하더라도 물건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늘어났을 것이고 아마 폭주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을 거라 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지금 동방이라고 하는 기업이 충분히 받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2월 24일 2,650원이라고 하는 주가 상승 단기간에 주가가 약 70% 정도 뛰었고 오늘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 상으로는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해당 이슈가 당장 오늘 멈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보이는 만큼 동방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크게 개선된다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지난 2018년 기록한 고가인 2,900원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생각하신 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방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 이 동방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동방 종목에 대해서 이제 쿠팡에 대한 뭐 매출 증가, 그로 인해서 이제 배송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뭐 증시가 위축되면서 뭐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 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직히 일반적인 시민들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외출을 해서 뭐 어떤 장을 본다기보다는 뭐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으로 장 볼 가능성이 있어 뭐 추가적인 뭐 테마는 굉장히 일단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50원 부분 이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24일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고 이제 전날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단기 이평선인 5이평선에서 또 지지를 받고 금일 또 급등하는 모습이지만 만약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만약 나올 시에는 다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역시 열어두어야 합니다. 좀 더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2,650원 이제 돌파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전 고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2,945원까지의 돌파 여부까지 열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 모멘텀들이 모두 다 가파르게 살아오르고 있고 주봉상이 이 아래 꼬리를 모두 다 채운 상태로 현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솔직히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것은 좀 좋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 기존 보유자 분들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50원 부근 돌파 여부 그리고 만약 돌파를 못해 시 어느 정도 50%의 차익 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그에 대한 나머지의 50%의 비중은 2,240원 부근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이탈 시에는 전량 청산하시고 만약 지지 시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하여 전고점까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푸드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좀 외식 경기가 악화하면서 이 신세계 푸드에 대한 이 투자 심리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1,700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홍성민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주가적인 모멘텀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인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2018년 7월 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하락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나 이제 이 테마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제 외식 경제에 대한 좀 위축이 되면서 이런 것 또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오늘까지 뭐 전일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고 금일에 또 다시 그 신저가를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모습인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 전일 신저가인 67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진짜 손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코로나19
19가 저는 단기성으로 봤으나 지금 추가적인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가 좀 대거적으로 나오며 중장기성으로 좀 가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월 언제까지 솔직히 간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주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뭐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들이 이제 바닥권에 들어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좀 자제가 좀 수그러들고 다시 주가가 그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단기 이평선이 5이평선에 12평 또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우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전환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일 이제 신저가인 67,000원만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해 주시고 신규적인 진입은 아직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식품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식품 우선주는 17%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 이 서울식품의 경우에는 7% 이상 이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정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온라인과 또 지금 시장이든 우리가 대형마트든 물량에 대한 식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우리가 수요를 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의 모든 식자재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식품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떻게든 최대한의 물량을 내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적으로 기업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유보도 없는 상황이고 주가 또한 240원대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그러한 가격대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150원에서 움직였던 이런 기업을 우선 당분간 피하시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하다는 점 인지하신 후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현 시점에서 정리하실 것을 철저하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호 부장님께서는 혹시 식품주 관련해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장에서는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식품주는 사실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그나마 육계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마니커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마트를 갔을 때 없더라고요. 물량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왔을 때 사려고 하는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감안한다면 육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식품주가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식품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또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코로나19의 여파로 꾸준하게 일단 테마성으로 이번 주간은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이어질 것을 보고 있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J 시푸드라는 종목을 이제 보고 있는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이라고 할 수 있는 4,830원 신고가를 기록하고 금일 역시 뭐 거의 갭을 띄운 상태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뭐 9% 이상 상승하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모멘텀들이 모두 다 현재 살아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제 주봉상 뭐 이번 주에만 거의 45%의 급등을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윗꼬리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주봉상 이제 매물대 하단부에서 전일까지 뭐 지지를 잘 받고 추가적인 상승하는 여부를 보아 이 식품주에 대한 영향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고 단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단기성으로 접근하되 너무 뭐 장기성으로는 절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적인 모멘텀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테마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성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전달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이제 아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830원 돌파 여부 이번 주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고점 부근에서 최소한 50%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는데 시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시약 공급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 35,0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즌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뭐 주가가 뭐 3% 정도 어느 정도 좀 강하게는 아니지만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뭐 증시가 어느 정도 낙폭이 있는 면에는 뭐 어느 정도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일봉상 이제 매물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제 매물대 상단을 현재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관련 이슈로 최근 이미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컸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월 28일 뭐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39,800원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만약 차익 실현이 필요하신 시점이라고 하시면 뭐 35,200원 부근에서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고 나머지 이제 비중에 대해서는 33,670원 부근 지지 여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33,670원을 이탈 시에는 그때는 어느 정도 다시 차익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이제 큰 흐름으로 봐드리면 역시 주봉상 이제 쌍봉 흐름을 만들고 이미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이제 하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패턴이 거의 완성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단기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금 이슈와 함께 상승한 모습이지만 이에 대한 이슈가 좀 사그러진다면 주가가 좀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오늘도 역시나 교육주들 잘 갑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좀 시작이 돼서 22%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메가MD도 19% 이상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 거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계약이 연기가 됐기 네. 때문에 관련해서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계약 연기가 확정이 되면서 교육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10위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현재 아이스크림 에듀, YBM넷, 메가MD, 비상교육, 애니능률 이 모든 종목들이 10%,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종목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2월 24일이 모두 다 최근 고가였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까지 강하게 눌렸습니다. 오늘 비록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재출발하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2월 24일 날 기록한 고가들을 모두 다 돌파를 하겠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증가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월 24일 날 기록한 고가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기는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해당 가격대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돌파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제 단기적인 투자 시선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시고요. 설령 현 시점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현저하게 줄이셔서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률 또한 5% 정도만 잡고 대응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률 5%로 짧게 가져가면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홍서민 팀장님께서는 온라인 교육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온라인 교육제에 대해서는 가장 좀 테마성으로는 가장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메가 MD가 있는데 양 종목 다 2월 24일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고 이제 가파른 하락 조정을 받고 금일 다시 계약 연기 등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거의 직전에 나온 모습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지금 신규 종목에 대한 지금 종목까지 분석해드린 거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히 교육주에 관련된 거는 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네. 일봉상 충분히 지금 만약 상한가를 가고 갭상승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 종목은 굉장히 앞으로 올라갈 자리보다는 급하게 이제 토해낼 자리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여파에 관련해서 테마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교육주로 가시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